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지금 오전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서두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보통 뉴스의 한 60%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축협의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죠. 또 26일 목요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NBS 조사로 25%가 됐다는 긍정치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9월 27일 날 갤럽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23%로 최저 수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역시 핵심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보수 지지층까지 41대 51로 지지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통령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이고 그에 따르는 국가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정치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요. 역시 뉴스의 중심이 됐던 사람은 윤 대통령,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부인, 그 다음에 야당 대표 이모 씨, 그 다음에 여당 대표 한동훈, 이 네 사람의 이야기들이 역시 중심을 이룬 것 같아요. 뉴스의 핵심은 윤 대통령은 민심을 상실했다는 것, 부인은 특검에 관한 문제, 야당 대표는 위정교사 결심 공판이 내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 대표는 여야 의정 이런 협의체 구성이 난항이고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의 핵심은요, 정치인들의 품행입니다. 그 품행과 관련된 검찰 문제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민생이나 국가의 미래나 국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참 서글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의료 대란에 관련한 뉴스는 두 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 직속의 의회특위 산하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료계 전반에서는 윤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단체, 어설픈 성격의 단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평원
뭐 의대 교육 평가원이죠. 여기에 대한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의평원이 그 엉터리 그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말하자면 제동을 부실화되는 데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의평원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행령을 지금 뭐 준비 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여러 사람들의 참 우려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핵심은 재난 시에 그 의평원의 그 평가를 1년 이상 유예를 시킨다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그런 말하자면 불상사를 뭐 못 본 척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평원 자체를 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수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참 지금까지 잘 굴러오던 의료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 하는 이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윤 대통령의 그 어떤 의료개혁 추진 그 방안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고 뛰고 나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2월 6일이었죠. 각종 뭐 2,000명 증원 이야기 있고 나서부터 각종 명령 남발, 그 다음에 형사적인 뭐 협박, 이런 걸 계속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돌아오라 호소를 했지만 이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그 사이에 누더기 땜질 처방을 한다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됐고, 의료 사태 정상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의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평가를 하자면 그 의료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하나의 그 꼼수 내지는 잘못된 발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이 실패의 사탑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사탑은 기울어진 탑을 말합니다. 실패의 사탑을 쌓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하나의 중대한 모순을 그 위에다 얹음으로 해서 이 사탑이, 실패의 사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그런 그 시간만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평가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영상의 서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논평을 했지만 뭐 벽에다 대고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무력감이 있어서 지난주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라는 마지막 좀 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오늘도 역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스타일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를 뭐 잠시 떠올려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그 기념비적인,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역사답게 만든 인물은 제가 그 정치 쪽에서 꼽으라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제계에서 우리가 꼽아 본다면 역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선생,
그 다음에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선생, 이렇게 한 4분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분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꿈을 가진 현실주의자라는 겁니다. 현실을 소화해낼 수 있으면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주 독립의 꿈을 이룬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주 독립의 어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취해야 할 어떤 그 현실적인 처방, 능력, 이걸 다 보여줬죠. 역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의 꿈을 제시했고, 그 꿈을 현실로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 선생 같은 분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 강국이 될 수가 없었겠죠. 거기에다가 참 이런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뭐 적어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경우에는 개인적인 청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 점에서 말하자면 현실적 처방을 내리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의 정부들을 보면, 저는 국가의 어떤 꿈을 가지지 못했고, 현실적인 능력, 현실적인 처방이나 해법도 뭐 수준이 아주 열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나마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한 분 정도 좀 성과를 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 국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술, 국정 스타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통일에 대한 지향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상화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 전체를 좀먹고 있는 이 악당들을 일소하는 그런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거시적인 꿈을 저는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현실적인 능력, 현실적인 자신의 일반적인 국정 수행에 있어서 처방, 이게 아주 막 말하자면 뭐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안 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좀 고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을 이렇게 좀 끌어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벌써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논평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논리로 이거를 설득하기보다는 뭐 그냥 풍자나 그 냉소, 이런 정도의 어떤 논평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그 통치 스타일 또는 퍼스널리티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세르반테스의 세계적인 고전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돈키호테는 그 말하자면 풍차를 적으로
뭐 여겨가지고 거기에 막 돌진을 해가 자기가 뭐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을 뭐 겪는다든지, 또 자기가 마음속에 애인으로 여기고 있는 농부의 딸을 그 이름이 둘시네아입니다. 둘시네아를 공주로 인식하는, 이 말하자면 다소간 뭐 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의 기행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돈키호테는 이제 하나의 뭐 보통 명사가 되어 버렸죠. 그 전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신만의 이상과 신념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비웃음을 사고 있는 그런 인성 내지는 통치자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키호테가 풍차를 그 사람도 아닌 풍차를 보고 적으로 인식해가 돌진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행태를 보였듯이, 윤 대통령이 보면 그 돈키호테적인 그런 국정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에요.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하나의 국정 아젠다가 됐죠. 난데없이 벼락치기로 이 아젠다를 뭐 본인이 처음에 시작한 일도 아닌데 2023년 6월에 거기에 부산 엑스포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뭐 직접 뭐 국정 브리핑을 하고 5개월 동안 국정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1차 투표, 2차 투표에 가보지도 못하고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119대 29로 완전히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참 국정에 커다란 미스가 있었다면 좀 더 자중했어야 될 그런 정부가 2024년에 또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부산 엑스포라는 풍차에 공격을 했죠. 돌진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023년 말부터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예비 기간을 거쳐가 지금까지 2024년 2월 6일 의료개혁선언이 있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8개월 가깝게 의료개혁이라는 괴물풍차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키호테가 그렇게 했듯이 윤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키호테가 자신만의 그 이상과 신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일을 벌이는 거나,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거나 저는 거의 흡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은 제3의 사건까지 하나 뭐 추가를 하게 되죠. 우리 돈키호테에서는 둘시네아라는 그 가상의 공주가 악당에 잡혀갖고 그 사람을 뭐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집착을 보여주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그 공주,
가상의 공주 있잖아요. 그 공주 리스크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권을 지금 구제불능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벌써 뭐 한 20여 회 동안 계속적인 뭐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무런 그 반응이나 메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구술을 하게 된 비밀이었구나. 그 비밀이 풀렸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현실 감각, 정치 감각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우리가 일반 상식인이나 정치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그런 헛된 이상 또는 헛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사실을 망치고 우리 지금 국정까지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해봅니다. 근데 세기의 명작이죠. 이 돈키호테는 세라반테스의 돈키호테의 결말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죽기 직전에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주변인들한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온갖 기행과 만행들에 대한 용서를 빈다, 뭐 이런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게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운명과 뭐 그 흡사하게 맞아 들어가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 윤석열 자신 또는 그 부인은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이란 직에 오르는 순간 티끌에 불과해진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 그 다음에 안녕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아직도 그 자신의 헛된 이상과 신념, 또 부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나라 전체를 정말로 볼성사납게 만들고 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떤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통령은요, 정말로 국가의 모범이 돼야 될 사람만 해야 됩니다. 범죄자, 뭐 전과사범, 전과칠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반듯하고 그야말로 현실 능력과 꿈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시 아내라는 그 부인에 집착하는 돈키호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티끌을 버리고, 또 티끌과 티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이런 것도 다 벗어나야 되고요. 그 천금만금의 무게인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옛날 우리 선인들이 아호를 짓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아호에다가 바보, 아니면 한심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존벌레, 뭐 이런 식의 아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를 좀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준 것들이
우리 선조들의 어떤 마음 자세였다. 물론 뭐 마음 자세만큼 다 된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도 그런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아호를 왜 그렇게 새겼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 내지는 자각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료대란을 의 해법을 찾느라고 지금 8개월 동안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요 제대로 된 방법 제대로 된 해법 정치인의 결단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시하고 구질구질한 해법만 내놨어요. 이래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있죠. 그 매듭을 한 번에 풀어내듯이 단칼에 풀어내듯이 그 일도양단하는 그런 해법이 나와야지 지금처럼 사탕 한 개 주고 또 풍선 하나 주고 달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좀 품격 낮은 해법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이 의료대란을 해법하는 방법은요 정원을 철회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그런 한심한 존벌레와 같은 사람, 티끌과 같은 사람, 바보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스스로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런 결단을 내려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의료대란이 8개월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사법시험의 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구수의 사법시험 합격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런 참 자신이 티끌이라는 인식으로 되돌아가서 자기의 그 아집과 이상과 헛된 이상과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한테 고백하고 이 의료 대란을 해소를 시켜서 이 사태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줘야 그게 대통령의 국가적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